춘내 불사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이 겨울옷은 잘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날씨가 아주 상당히 춥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 패션을 흉내내는 거랍니다. 참고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총선이 뭐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뭐 총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핑크나라 8석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핑크나라 뭔지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전체 의석수가 49석인데 우리 저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석은 정말 8석이 불과하고 그것도 딱 한가운데 이 강남북을 걸쳐서 8석만 차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가장 큰 것은 아마 경제적 요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단 우리 사랑의 불시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고 봐야겠죠. 종부세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언론의 분석인데 그에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그 어느 지역보다 반감이 높은 지역 강남 3구는 심하게 말하면 딴 나라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여기에 용산까지 가세했다는 게 아마 이건 부동산 가격 그리고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지역 중에서 용산이 드디어 강남에 붙었다. 이유는 비슷하지만 해석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콩지하고 파치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이 어떻게 다른데요? 네, 일단 제가 이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과까지는 아니고 제가 먼저 인정하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총선 선거판, 그 대선 지방선거 선거판 항상 내기를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까운 지인과 내기에서 한 가지를 틀렸습니다. 뭐냐면 강남갑에서 태영호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당선 안 될 것이냐를 두고 내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강남 구민들이 태영호는 찍지 않을 것이다 쪽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태영호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뭐 이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강남 구민들의 성향으로 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이 종부세라든가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상당수가.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물론 지금의 여당 표가 역대 보기 드문 게 가장 많이 나오긴 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 게 그것도 정당한 표심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강남 지역에 딱 한 분 서초구청장 빼고는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강남 지역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또 아셔야 될 게 또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졌지만 대부분이 다 40% 가까운 그 득표를 하고 졌습니다. 결국 통합당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언제든지 표심은 바뀔 수 있다. 반드시 부동산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는 사실 정당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선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표심이 뭐 민주당 쪽으로 좀 옮길 것이다. 물론 달라지긴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아성은 민주당이 깨기가 어렵다. 제가 드릴 말씀은 통합당이 강남 지역 용산을 포함해서 승리한 요인을 종부세, 부동산세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공동민이 가보세요. 이유 없는 사람이 무덤이 있는지. 근데 태영호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그 민주당 쪽에서 마치 그 태영호 후보가 당선된 것을 이상하게 그 뭐 종북세라 이러면서 그 조롱을 하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후보의 당선을 조롱하는 것은 그분이 그 일종의 탈북자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 조롱하는 것은 3만 3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장 설춘을 놓고도 지금 아직도 그렇게 참 분란이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은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도까지도 좀 읽히는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일 위원장 분명히 욕심이 있죠. 그리고 그 지금 대선 관리까지 하도록 그 2년 정도
정도의 그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말은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라는 말은 전당대회 거치지 않고 당대표 그렇죠. 2년 동안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충분히 당을 장악하고 대선까지도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고 혹은 본인의 의지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대해서는 여기서 반박을 하고 싶어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은 망한 당이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폭망한 당인데 강력한 추진력과 그리고 역량을 갖춘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정권을 쥐고 그것도 한시적이 아닌 무한 기간을 줌으로써 당이 그야말로 개과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으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다 주는 게 맞다고 봐요. 2년을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의 기간은 줘야 저 당을 바꾸지. 저 당은 사실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치더라도 미래통합당 현재는 바꿀 수가 없다고 봐요. 당위성과 현실은 다른 거죠. 지금 가장 통합당의 그 딜레마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 와도 문제, 와도 문제라는 겁니다. 와도 2년 임기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면 당 대권 후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뭐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계속적인 권력 투쟁을 통해서 승자, 지도자, 리더십을 창출해내는 게 바로 통합당의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면 국민들 피로도가 좀 높아질지 않을까? 이미 필요할 만큼 필요해져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뭘 바랍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만큼 이러는데 뭐 더 이럴 것도 없고. 한식해주거나 이분이 청명해주거나 정치부 기자를 꾀했는데 그 통합당만 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1년 했습니다. 저는 민자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까지 해서 양당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은 주로 통합당마다 보니까 통합당이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애정을 갖는 사람이라면 통합당은 여러 사람들이 당권을 누린 백가쟁명이 아니라 이건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늘 꼭 파치처럼 말씀하시네요. 나 오늘 콩지 됐네. 고맙습니다. 오늘 콩지 만들었어. 어쨌든 콩지 김규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뭐 안오미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참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사실은 더 나아가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분이 누굴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예요. 그리고 민주당이에요. 왜냐? 너무 잘 알고 전국의 맥을 잘 짚거든요. 그리고 협조할 때는 과감히 협조하지만 브레이크 걸 때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걸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경제 지금 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만큼 경제를 잘하는 분도 사실 없어요. 통합당이 저는 비대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박근혜 비대위 그건 비대위원장의 역량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하고 다시 우리가 강남 3구와 용산으로 돌아가는데 강남 3구와 용산 더 나아가서 TK 중심으로 영남이 비대위 체제를 강력히 지지하면 살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미래는 진짜 없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한 게임이 될 것이다. 콩지 김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박근혜 비대위가 왜 성공했다고 보세요? 그건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가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종인 만약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이분이 잘하면 대권 후보가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걸요?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으시겠죠. 어쨌든 미래통합당 정말 뼈를 깎는 계획이 없으면 정말 미래통합당 미래도 없고 더 이상 깎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의 형해화돼가지고 아일비백 뭐 이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의 당권을 맡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들과 일정 부분 결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것도 중요한 그래서 강남 3구 주민과 용산 주민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를 당선시켰는데 이분들도 보수 유튜브를 즐겨본다 그러면 그걸 그만두실 것을 간곡히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는 우리 사랑의 불시착이 한번 해보시죠. 구독, 좋아요.